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하루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수업을 이제 막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낸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해질녘의 뮤지컬에서는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뮤지컬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방송이 뮤지컬 입문서가 되길 바라면서 9월 19일 오늘의 해질녘의 뮤지컬 시작하겠습니다. 달콤했던 5일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5일의 긴 연휴였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고향에서 맛있는 음식, 또 재밌는 추억 많이 쌓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추석을 떠올려보면 정말 뜨거운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당일인 17일,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제 기억 속 어렸을 때의 추석은 아침에 산소를 가기 위해 나오면 긴팔 긴바지를 입거나 얇은 외투를 챙기곤 했었는데, 이번 추석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날씨가 이어져서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바로 뮤지컬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한동안 제 알고리즘에는 뮤지컬 관련 쇼폼 영상들이 가득했는데요. 중독되다 보니 어느새 원곡을 찾아서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뮤지컬이란 장르는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을 알려드리기 전에 추석 이야기처럼 옛날 기억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만화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건 Y 시리즈, 살아남기 시리즈,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만화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하데스 타운인데요. 신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데스를 설명하자면,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뮤지컬은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인데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만큼 배경은 고대 그리스가 아닌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는 송스르 뮤지컬이라는 것인데요. 송스르 뮤지컬이란 모든 대사를 노래로 전달하는 뮤지컬로, 대표적으로는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이 있습니다. 모든 대사를 노래로 전달하기 때문에 음원이 뮤지컬의 길이와 거의 같다고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데스타운의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이야기에 앞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영웅 중 한 명입니다. 무인, 명궁, 지략가와 같은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대부분인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영웅들 가운데에서도 특이하게 노래와 연주를 통한 음유시인으로서 활약한 영웅인데요. 신화 속 영웅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뱀에게 물려 에우리디케가 사망하고 맙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찾아가는데요. 저승에서 리라로 저승의 뱃사공 카론을 공짜로 노를 젓게 하고, 수문장인 케르베로스를 리라 연주로 순하게 만드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만나 에우리디케를 풀어줄 것을 간청하며 그들 앞에서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그 노래와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마저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페르세포네의 부탁에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풀어줍니다. 대신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둘이 지상에 완전히 나갈 때까지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앞서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지상에 빛이 보이자 도착했다고 생각하여 에우리디케를 돌아보았고,
아직 덜 빠져나왔던 에우리디케는 그대로 저승에 다시 끌려가 버립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앞에서 무너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서로 누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혼자 지상으로 나온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음악을 듣고 찾아오는 다른 여자들의 구혼을 모두 거절하며 슬퍼하기만 하다가 그만 분노를 사서 몰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과연 소개해드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가 어떻게 재해석되었을까요? 이야기의 내레이터인 헤르메스가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뮤지컬은 시작됩니다. 1930년대 자유로운 영혼의 젊은 음악가 오르페우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여인 에우리디케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하는데요. 안정된 삶을 원하는 에우리디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의 가난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지만 오르페우스의 멜로디가 한 송이의 카네이션을 피워내자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가 망가진 세상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야기의 내레이터 헤르메스는 오르페우스가 부른 멜로디가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가 서로에게 빠질 때 불렀던 노래임을 알아차립니다. 하데스는 청혼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봄의 여신 페르세포네는 그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지만 페르세포네 없이는 새 생명이 꽃필 수 없기에 1년 중 반은 하데스를 떠나 지상을 보살피게 됩니다.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땅인 하데스 타운으로 데리러 오자 페르세포네가 불만을 표시하는데요. 자유분방한 페르세포네는 지하 도시를 갑갑해하며 무자비한 하데스와 주민들이 끊임없는 노동을 하는 하데스 타운의 실상을 노래합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에우리디케는 떨어져가는 음식과 장작을 걱정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사랑의 노래를 복원하는 데 집착합니다. 한편 지하에서는 불을 축적하기 위해 공장과 도시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하데스와 망가지고 있는 지상을 걱정하는 페르세포네가 대립하는데요. 페르세포네에게 화가 난 하데스는 하데스타운의 부유한 삶을 고마워할 사람을 찾고 굶주림과 외로운 폭풍 속을 거닐던 에우리디케를 발견합니다. 운명의 새 여신들의 꼬드김과 하데스의 유혹에 에우리디케는 결국 지하세계로 가는데요. 그리고 하데스의 계약서에 서명한 에우리디케는 이제 다시는 지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신화의 내용과 같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이별을 할까요? 재해석된 작품인 만큼 무사히 지하세계에서 탈출해서 행복한 삶을 살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6시 33분. 현재 여러분은 재미와 감동적인 뮤지컬에 빠지는 시간, 해질녘의 뮤지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뮤지컬을 빛내주는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뮤지컬을 빛내주는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배우마다 캐릭터를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캐릭터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게 뮤지컬 장르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한국 초연은 비교적 최근인데요. 2021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 역에는 조형균, 박강현, 시우민 배우가 캐스팅되었는데요. 엑소의 멤버를 뮤지컬에서 보다니 신기합니다. 다음으로 헤르메스 역에는 저번 주 시카고 때도 소개해드렸던 최재린 배우와 강홍석 배우가 캐스팅되었는데요. 오르페우스의 아내인 에우리디케 역에는 김환희, 김수아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봄의 여신 페르세포네 역에는 김선영, 박해나 배우가, 하데스 타운의 주인인 하데스 역에는 지연준, 양준모, 김우영 배우가 캐스팅되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많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 2024년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재연 캐스팅이 발표된 이후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우민, 박해나, 이아름솔 배우를 제외한 기존의 모든 배우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정환 배우가 젠더프리 헤르메스로 캐스팅되었는데요. 최근 해외에서 여성 헤르메스들이 늘어나자 국내 뮤지컬 팬들이 모두 헤르메스 역의 젠더프리를 바랬었는데 이뤄진 것입니다. 원래는 드라마, 영화 배우들만 알고 있었는데 해질 역의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뛰어난 실력의 배우분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다음은 뮤지컬의 꽃, 뮤지컬 넘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뮤지컬 넘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뮤지컬 넘버는 뮤지컬에서 작품에 삽입되는 곡을 일컫는 말입니다. 넘버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뮤지컬은 일반 가요처럼 노래마다 제목을 붙이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식으로 대본상에 붙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대사를 노래로 구성한 뮤지컬도 있듯이 특별히 제목을 붙이는 것에 신경을 안 썼을 것 같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넘버는 로드 투 헬입니다. 헤르메스가 하데스타운과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넘버인데요. 리드미컬한 박자와 함께 헤르메스의 보컬과 코러스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뮤지컬에 집중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오프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라이 에버 노운인데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넘버인데요. 오르페우스는 모질고 각박한 인생 속에서도 밝아질 세상을 보고 에우리디케는 어리지만 세상의 가혹함을 너무 잘 알아서 현실을 이성적으로 봅니다.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오르페우스가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따뜻함 때문인지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넘버에서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넘버는 Wait for me인데요. 노래를 쓰다가 정신이 든 오르페우스로부터 장면이 시작됩니다. 1막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넘버인데요. 헤르메스가 리듬에 맞춰 지하세계로 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찾기 위해 지하세계로 가면서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찾아올 것을 다짐하는데요. 저는 하데스 타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넘버였습니다.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지하세계로 떠나는 오르페우스의 심정을 정말 잘 표현한 넘버라고 생각해요. 제가 소개해드린 넘버 외에도 좋은 넘버가 많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재미와 감동적인 뮤지컬에 빠져보는 시간. 오늘의 해질녘의 뮤지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하데스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뮤지컬의 배경이 되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하데스타운의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개성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똑같은 작품을 다양하게 빛내주는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뮤지컬의 꽃, 뮤지컬 넘버도 알아보았죠. 뮤지컬의 대사를 노래로 부르는 송스루 뮤지컬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넘버 중에서 저는 Wait for me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넘버를 가장 좋아하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뮤지컬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김병현, 모니터 정재인, 진행의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